그래서 학교폭력은 바로 학교에서 생기는 폭력인데요. 사실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해야 될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면 되게 슬픈 단어가 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 근무하잖아요.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초등학교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학교만큼 안전한 공간은 거의 없다. 얘네가 학교를 안 가고 이 시간에 밖에 있다고 생각해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네, 학교만큼 안전한 공간은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학교는 집단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이 심해지면 폭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법령 단어에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가 학생들이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폭력은 전부 다 학교폭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받는 폭력은.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때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맞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상해와 폭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초등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정말로 저도 저희 학교에 12년 근무하면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정말로 때렸다라고 말할 정도를 10번 이상 보지 못했어요. 1년에 한 건, 두 건 있으면 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일 많은 건 요거예요. 명예훼손 모욕이에요. 욕하는 거죠. 아이들은 욕하는 게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욕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요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저 사와. 이런 것들이죠. 초등학교는 거의 없어요. 중학교는 종종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 성폭력이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성폭력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이들이 그냥 노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은 하는 것들도 실제로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더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따돌림도 사실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동질성이거든요. 아이들이 동질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질적인 집단이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저는 따돌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따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몸이나 마음 아니면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를 학교폭력이다 라고 보통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어폭력이죠. 얘가 항상 70% 정도 됩니다. 제일 쉽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적 폭력이고요. 최근에는 신체적 폭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폭력도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을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근데 최근 중고등학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도 선생님들이 정말로 아이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옆에 붙어 있어요. 초등학교는 심지어 붙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금품 가치도 최근에 거의 줄어들었죠. 저 초등학교 때는 돈 들고 다녔어요. 안 맞으려고. 진짜 그 마지막 세대입니다. 너 뒤져서 돈 안 나오면 100원당 한 대다. 실제로 라이브로 들었던 마지막 세대거든요. 네, 요즘은 없습니다. 애들이 돈을 뺏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고 못 받는 일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금품 가치는 빌려주고 일명 채무 관계죠. 근데 얼마 빌려줬어? 500원. 그냥 제가 주고 싶어요. 근데 주면 안 되니까 부모님에 얘기해서 500원 갖고 오게 합니다. 초등학교는 채무 관계가 많아봤자 보통 10,000원 이하예요. 근데 중등은 생각보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생각보다 채무 관계가 이 금액이 커요. 심하면 몇만 원까지 가고요. 들은 거로는 10만 원 넘는 단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겠죠. 근데 최근에는 가장 강력한 건 얘입니다. 사이버 폭력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은 굉장히 심한 편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스타그램이에요. 특히 카카오톡의 이 단체톡방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DM 이게 가장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한 사람은 이 모든 폭력 5가지 폭력 중에서 1등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가장 증거가 완벽해요. 증거가 없어요. 학교의 모든 CCTV는 음성이 녹음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체폭력 없을 가능성도 높아요.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계좌이체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거든요. 네, 바보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바보라고 가르칩니다. 바보거든요. 왜 증거를 주죠?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이 저희 학교도 그렇고 실제 사이버 폭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에게 꼭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금지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러면 더 부모가 보지 않는 방향으로 숨어요. 점점 더 숨는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아이들은 금지하면 숨게 돼 있어요. 그럼 오히려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이 아이가 카카오톡을 어떻게 좋게 쓰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DM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냥 단순히 너 DM을 요즘 문제 생겼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걔는 안 할 거예요. 숨어서 할 겁니다. 훨씬 더 부모님이 컨트롤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보는 앞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라도 걸어볼 수 있고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볼 수 있는데 한번 혼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 화장실, 학교, 밖에 나가서 안 보이는 곳에서 몰래 숨어서 할 거예요. 그거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가 무조건 나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런 것을 나를 못하게 막는다 이렇게 이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긍정적으로 잘 쓰는 법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아이들에게 단톡방을 없애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없애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선생님 없앴어요 하고 다음날 바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로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단톡방 교육을 시킬까요? 이렇게 시킵니다. 단톡방에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요. 단톡방에서는 친구들한테 욕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이 욕을 안 쓸까요? 아니요,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너 안 되니까 숨어. 이거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양지로 꺼내는 것, 더 앞으로 꺼내는 것이 개방 교육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가정에서 해결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이버 폭력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핸드폰을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미 표정이 바뀌어 있어요. 그때 물어보면 말하지 않아도 핸드폰 가지고 와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핸드폰에 있는 패턴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보도록. 당연하죠. 왜? 못 보게 해야 되니까. 아이의 프라이버시예요. 존중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보여주고 싶어도 알아서 풀고 들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통계예요.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언어폭력만큼 쉬운 게 없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신체폭행이나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거든요. 왜 학교에서 제일 많이 생길까요? 아이들은 학교에 제일 오래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오래 생깁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걸 안전사고라고 부르거든요. 다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부주의로 다치는 거. 어디서 제일 많이 다치는지 아시나요? 집이에요. 왜? 집에서 제일 오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계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쉬는 시간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는 시간을 뺐으면 됩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쉬는 시간에 제일 많이 학교폭력이 생길까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이 통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여기 보시면 장소는 학교 안, 여기 학교 안이거든요. 학교 안이 무려 3분의 2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학교가 제일 많죠? 애들이 학교에 제일 오래 있으니까. 교실이 무려 거의 40%예요. 왜? 애들이 교실에 제일 오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이버 공간에 놀이터 공원이 제일 많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전 이거를 사실 제일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근데 그 장난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르치면 됩니다. 친구에게 하지 마. 장난치면 서로 기분 좋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한 명 기분 나빠져요. 친구에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폭력이에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죠. 누가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멈춰야 돼요. 그 전까진 장난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왜? 아무도 하지 말라 말을 안 했으니까. 이제 둘이 노는데 한 명이 하지 마 말했으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잖아요. 이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하지 말란 말 했어, 안 했어? 아니요? 그럼 장난이야, 가. 말을 안 했으니까. 애들한테 하지 말란 말을 가르쳐요. 실제로. 너희들이 장난치다 기분 나빠지면 꼭 하지 말란 말을 해야 돼. 그것만 안 하면 너는 학교폭력이 아니야. 왜? 네 말을 안 했잖아. 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감정을 들어주죠. 무서워서 말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부터 감정을 들어주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 가르칩니다. 물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들의 힘의 차이가 커져요. 여기서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진짜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정말 보자마자 장난이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애들 장난은 정말 장난이에요. 둘이 툭툭툭 치다가 한 명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거기서 장난에 하지 말란 말을 가르치게 되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교육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네, 사이버 폭력에는 언어 폭력도 있지만 저는 제일 위험한 건 사실 여기서 바로 영상 유포라고 봐요. 최근에 실제로 작년에 딥페이크도 이슈가 됐지만 최근에 아이들이 많은 잘못된, 특히 AI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가정에서도 교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특히 단체 카카오톡 있잖아요. 단체 카카오톡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집단이에요. 항상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 나랑 얘랑만 카카오톡을 해요. 1대1이에요. 근데 7명과 1명이 돼요. 7대1이에요. 그러면은 집단 폭행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7명 쪽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1대1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육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 실제 저희가 있었던 일이에요. 자녀가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내 친구들이 다른 애들을 초대해서 야 땡땡이 요즘 마음에 안 들지 않아? 걔 좀 같이 욕해줘 하고 땡땡이를 딱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땡땡이가 쑥 들어오고 그 애들 욕이 막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은 당황해요. 왜? 나는 그냥 그 단톡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 나가면 됩니다. 근데 못 나가요. 왜? 내 친구는 나머지 애들이니까요. 내 친구는 가해자들이란 말이에요. 피해자가 내 친구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내 친구예요. 몰래 나가게 눌러도 8명인데 갑자기 7로 딱 바뀌는 순간 애들 바로 찾아요. 나갔네? 그럼 얘는 그다음부터 친구가 없어질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는 가해자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1번, 아무 말을 하지 말아라.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처벌이 되더라도, 만약에 되더라도 거의 처벌이 안 나오는 수준을 보셔야 돼요. 아무 말 안 한다. 1번. 2번, 정말로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와요. 야, 너는 왜 말을 안 해?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땡땡이가 말을 안 하니까 너는 왜 말을 안 해? 그래서 말을 시킵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방법, 이제 정말 극한까지 간 거죠. 두 번째는 엄마 아빠 핑계를 대라. 야, 엄마가 빨리 자래. 엄마를 핑계를 대고 끄고 자면 됩니다. 그거는 애들이 뭐라고 안 해요. 엄마가 야 엄마한테 혼났어 하고 끄고 자면 돼요. 엄마 아빠 핑계 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같은 단톡방에 다 같이 있어도 나중에 거의 처벌을 안 받아요. 괜히 한두 마디 거두잖아요. 맞아 나도 그래. 그러면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정말 한두 마디 거들어도 처벌받아요. 이유는 같은 단톡방에 심지어 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톡방을 슬기롭게 쓰는 방법이에요. 잘 하다가 분위기가 하면은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 엄마 아빠 핑계를 대고 핸드폰을 꺼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절대로 그 방을 이미 못 나가는 상황이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게 다 증거 자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증거 자료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영상 유포 같은 경우는 증거가 남거든요. 아이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친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거 꼭 가르치십시오. 안 가르치게 되면 사이버, 여기 신상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동의 안 했는데 SNS에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동의 받아서 SNS에 올리는 걸로. 특히 고등학교 애들은 단체 사진 많이 찍는단 말이에요. 꼭 서로 동의하에 SNS에 올리는 걸 교육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올리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렸더니 안 좋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너 왜 올렸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 올리기 싫었는데 네가 올렸잖아. 네, 굉장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의하고 SNS에 올려라. 이걸 가르치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쭉 보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 언어 폭력은 가장 증거가 명확하다. 진짜 하면 안 돼요. 가장 증거가 명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꼭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학교 폭력의 특징, 특히 초등학교는 일방적인 폭력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서로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된 갈등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갈등들이 되게 오래 갑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오는 갈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폭력보다 최근에 관계, 그냥 얘가 싫어요. 이런 기분들. 그리고 말로 일어난 폭력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관계 폭력은 친할수록 많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폭력은 친할수록 많이 생긴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말씀하십시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돼요. 오히려. 왜냐하면 진짜 친한 친구잖아요. 예의를 안 지키면 그냥 친한 친구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내 친구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친하다고 오히려 막 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친구들과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한 명이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 그거는 어느 누구도 캐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친할수록 더 예의를 지키도록 안내를 하면 됩니다. 여기 학교폭력 절차거든요. 저도 다 못 외웠습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폭력의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힘의 불균형이에요.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도 있고요. 힘의 차이도 되게 커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얘랑 장난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 뭐죠?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내 거인이 나를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 애들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의 불균형이에요. 어떤 애는 인기가 너무 많아요. 어떤 애는 그 아이에서 난 인기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아이에게 인기가 많은 아이에게 인기가 부족한 아이가 종속이 되는 구조가 나와요. 그 아이에게 그냥 이렇게 빨려가는 거죠, 맨날. 근데 나중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 아이는 자기가 없어요. 그 인기 있는 아이 옆에서 어떻게든 같이 놀려고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결국에 학교폭력까지 발전이 돼요. 왜냐하면 그 인기 있는 아이는 인기 없는, 즉 관계적으로 불균형이 있는 아이를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시키고요. 그리고 안 좋은 거 자꾸 시키고요. 일부러 그래요. 왜? 그래도 얘는 여기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그 문제를, 여기서 제일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자녀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해결해 준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아이는 학교에서 본인이 문제 해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물론 내 아들, 딸이 친구한테 정말 진지하게 맞았어요. 이건 도와준 게 맞아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근데 친구랑 사이가 안 좋대요. 이 정도 느낌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도와주는 순간 그 아이는 영원히 친구랑 사이가 안 좋으면 계속 그 친구한테 친구가 사라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거예요. 왜? 사이가 안 좋은 친구와 사이가 좋아지는 법을 익히지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집단이라는 건 사이가 안 좋아도 같이 있을 줄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보면 사이가 좋든 말든 같은 공간에 있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게 현재 저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으로 보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감정에는 친절해야 돼요.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을 받아줄 곳은 집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집에 와서 밖에서 힘든 얘기들을 해요. 오늘 엄마 땡땡이랑 싸웠어. 땡땡이 하는데 땡땡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들었고요. 그제도 들었고 내일도 들을 거예요. 모레도 들을 거예요. 그럼 점점 기분이 어떻게 되죠? 건성으로 듣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오늘 또 걔가 또 그랬어? 걔는 왜 맨날 그런다냐? 맨날 그렇게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도 해줘야 돼요. 근데 제일 최악은 뭐냐면 엄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이게 제일 최악이에요. 오히려 건성으로라도 걔 또 그래? 알겠어. 그럴 수 있지. 안 보고 대화해도 돼요. 그냥 들어만 줘도 돼요. 근데 제일 최악은 엄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아빠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이게 최악이에요. 왜냐면 이따 얘기 안 할 거잖아요. 이따 얘기 할 거면 정말 하셔도 돼요. 안 할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이가 근데 어머님들 들어보시면 본인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거 내 딸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잘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다 맞아요. 걔가 잘못된 행동했어도 그 아이 감정은 다 맞아요. 예를 들어 그 아이가 친구를 먼저 욕을 했어요.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랑 싫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 나쁘죠. 엄마 그래서 기분 너무 나빠. 그럼 그 아이 감정은 틀린 걸까요? 옳은 걸까요? 그래도 감정은 옳아요. 그 아이 기분이 나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는 안 돼요. 이것 봐라. 지가 먼저 잘못해놓고서는 왜 그한테 뭐라고 하지? 이해 안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해와 공감은 다르다. 공감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친구가 욕해서 기분이 나빴어? 이 정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왜? 공감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 자녀의 행동 공감 되시나요 혹시? 아니요.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공감은 없어요. 공감은 이렇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공감은 기계적인 공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감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공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까 첫 번째 서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은 그래도 비슷한 경험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들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아들은 절대 공감이 안 돼요. 왜?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뭐냐? 공감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친구랑 예전에 어렸을 때 싸웠던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싸움을 했었어요. 그러면 내 딸이나 아들이 친구랑 말싸움하면 그럴 수 있지. 말싸움할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욕한 적이 없어요. SNS로 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SNS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 욕을 하지? 왜 SNS로 서로 욕을 하고 있지? 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원래 공감은 경험의 산물이에요. 근데 공감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공감은 뭐죠? 공감이 안 돼도 공감이에요. 그렇구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일수록 이게 제일 최고입니다. 그냥 안아주세요. 허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끝까지 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인지 물어보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훨씬 더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두 분씩 짝을 지어볼게요. 두 분씩, 두 명이 아니라 세 명도 괜찮아요. 두세 명씩 잘 짝을 지어보겠습니다. 옆에 분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네. 두 분씩, 세 분씩, 저 뒤에 세 분. 네.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더 기신 분이 A예요. 머리카락이 더 길다. A. 머리카락이 더 기신 분이, 앞에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되고요. 머리카락이 기신 분이 A예요. A 손 들어보십시오. 네. 머리카락이 내가 더 길다. A. 머리카락이 짧으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은 B예요.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할 거예요. 네. A이신 분은 머리카락이 기시니까 어머니, 부모님 역할 할 겁니다. 머리카락이 짧으신 분들은 자녀 역할 할 거고요. 네. 자녀는 딱 한마디만 할 거예요. 엄마, 요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요거 말하는 순간, 큰일 났다.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아빠 이거 위험해요.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이 질문만 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딱 한마디만 할 겁니다. 그랬구나. 한마디만 할 거예요. 이거를 들어보시면 기분이 어떨지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엄마다, 아빠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그랬구나. 네. 똑같이 시작부터 먼저 A는 학부모님이고 B는 자녀예요. 먼저 하고 바꿔서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바꿔서도 해보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어색하죠?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일 좋은 건 자녀의 머릿속에다가 물음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엄마 하고 왔는데 아 또 왜?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아 또 뭔 일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 머릿속에서는 아 또 우리 엄마 아빠만 엄마 아빠 내 말 안 들어줘. 느낌표 하고 끝나요. 근데 갑자기 오늘 배웠잖아요. 집에 가서 아이가 갑자기 엄마 하고 오면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랬구나. 아이가 뭐라고 하면 그랬구나 한마디 하면 아이 머릿속에서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 우리 엄마가 바뀐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또 뭘 배운 것 같구나. 그러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라는 것은 항상 어제 엄마가 이랬는데 올해 엄마가 또 이래요. 그럼 아이들은 대화하지 않아요. 왜? 엄마는 맨날 그래. 맨날 자주 듣지 않으시나요? 왜 엄마 맨날 그래? 맨날 똑같아.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이들은 대화가 됩니다. 엄마 오늘 왜 그래? 그러면 질문이 시작되거든요.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오늘 배워왔어. 그러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요. 대화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느낌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똑같아. 이게 아니라 왜 저러지? 그러면 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 이상하면 물어보잖아요. 오늘 왜 그래? 물어보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아요. 안 물어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해서 아이들의 감정을 항상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구나는 이 아이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회복시켜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랑 부모예요. 근데 친구는 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만큼 제일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너무 징징이에요. 우리 아이는 맨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징징대요. 어린애들 그렇거든요. 정상이에요. 밖에서는 되게 의젓하대요. 정상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혹시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행동하는 나와 내 부모에게 행동하는 나와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3명이 다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거를 융을 뭐라고 불렀냐면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가면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나는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와 있어요. 가정에서 하던 행동 똑같이 안 하시잖아요. 내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던 행동 내 아들한테 똑같이 안 하시잖아요. 가면이거든요. 근데 가면은 언제 벗을까요? 사회적인 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언제 벗죠 보통? 집에서 벗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집에 밖에 나가면 사회적인 가면을 써요. 집에서는 징징 이러고 있다. 제 아들 징징이거든요. 집에 있으면 맨날 울고 옛날 어렸을 때 맨날 울고 근데 밖에 나가면 의젓하대요. 안 울고 심지어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도 울고 있었어요.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펑펑 울던 애가 들어가면 의젓하게 들어가요. 이유는 뭘까요? 제 아들은 사회적인 가면을 쓰는 거예요. 자기도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집에 오면 그 가면이 어때요? 너무 무거워요. 그 가면을 벗으면 다시 원래 내 모습인 징징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부모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 아들은 징징인 거예요. 근데 정상입니다. 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집이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서 사회적 가면을 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사회적 가면을 매일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 어디 가나 가면 벗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벗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금쪽입니다. 가정이 너무 힘드니 밖에 나가서 사회적 가면을 벗고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그랬구나 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십시오. 그럼 이 아이 상처받은 마음은 천천히 회복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해야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아이가 친구랑 싸웠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내 아들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아이랑 어떻게 될까요? 싸웁니다. 100% 싸울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랬구나. 이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면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죠? 잘못된 걸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은 이겁니다. 애를 혼내요. 애가 울어요. 안아줍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이에요. 저희 어머니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맨 잘못하잖아요? 우선 때려요. 그래서 펑펑펑 울면 불쌍하니까 안아줘요. 저희 한국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이거든요.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틀렸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우선 안아주고 그 다음에 네 행동은 틀렸어.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아이는 이해가 돼요. 왜? 내 감정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단호하다는 것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녀의 말을 믿어주세요. 거짓말도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본인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믿어줘야 다음에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자마자 너 거짓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시는 어머니한테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어요. 자녀가 말하는 정보를 들으시고요. 그게 사실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 어차피 거짓말인 건 여러분들은 눈만 보면 알아요. 그래도 믿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가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자신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사춘기가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I love you. My answer is no.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영어로. 보통 저희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난 너를 사랑해. 내 대답은 아니오야.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는 같은 거거든요. 실제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난 너를 사랑해. 그런데 내 대답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앞에 있는 부분이 부정당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너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넌 틀렸어. 이런 기분인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이 혹시 진짜 진심으로 들리시나요? 별로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and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보세요. 친절하고예요. 이건 친절한 겁니다. 이건 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걸 연습할 거예요. 난 너를 사랑해. 근데 한국말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면 돼요. 난 너를 사랑해. 내 대답은 아니오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빠,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너무 힘들었어. 힘들구나. 안아주고 너는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힘들구나. 그런데 너 틀렸어. 그런 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너 힘들구나. 네 잘못은 요거야. 중간에 접속사를 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앞에 공감도 이해하고 잘못된 것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꼭 공감할 때는 이 아이가 감정이 모두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잘못된 걸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감정은 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단호하다는 것은 일관성이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일관적으로 항상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오늘 8시 반에 학원에서 돌아와야 돼. 늦었어요. 혼내야죠. 일관성. 오늘은 혼냈는데 내일은 안 혼냈어요. 안 돼요. 매일 똑같이 혼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빨리 들어왔으면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야지 아이에게 어느 날은 빨리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고 어느 날은 늦게 들어와도 혼내지도 않고 계속 반복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항상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친절함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공감이에요. 이건 공감이고요. 그 다음에 단호함은 무섭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네. 고양이가 어지르는 휴지는 고양이가 치우는, 이런 게 바로 단호함이죠. 네, 꼭 기억하십시오.